2022년 9월이면은 고점이잖아요. 이때 130억에 매입을 해서 80억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내 돈 32억 들어가서 36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 겁니다. 상당히 고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도 굉장히 간소하게 하셨고 또 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빌딩의 이코치입니다. 오랜만에 또 라이브로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시황에 대해서 잠깐 좀 나눠볼 거고요. 또 두 번째는 매각사를 통해서 좀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또 세 번째는 또 여러분들이 그 사이에 내 물건을 뭐 이렇게 분석을 좀 원하신다면 번지수랑 금액을 넣어주시면 실시간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가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얼마 정도의 매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뭐 남겨주시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시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2025년 1월 달에 97건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이게 한 3월 말 되어야 2월 달께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월 달 거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께 97건인데 사실 97건이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어느 정도 빠졌냐면요. 2022년 9월에 94건이잖아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고금리가 딱 시작되는 시점. 그러니까 최고점이 2022년 9월입니다. 그때 94건인데 2025년 1월이 바로 97건이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거의 지금 딱 고점 되기 시점 거래량과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 지금하고 뭐가 다르냐? 사실 그때는 이제 고금리가 시작이 되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는 이제 시점이죠. 여기 보시면 24년 말쯤에는요, 거래량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거래량이 2020년 초와 거래량이 비슷했습니다.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거죠. 2020년은 저금리였고 호황기였잖아요. 그때 거래량하고 2024년의 거래량이 거의 동일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 1월 달에 왜 거래량이 줄었냐?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이제 트럼프 관세와 또 계엄, 이 두 악재로 인해서 1월 달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2월 달에도 한 100건 정도 언저리가 될 것 같고요. 3월 달에는 좀 거래량이 좀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한 130건 정도. 왜냐하면은 2월 말에 금리가 한번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서 3월 달에 조금씩 거래량이 올라왔어요. 거래도 좀 되었고 문의 오는 콜 수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 아파트도 이제 토지 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거래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빌딩도 조금씩 거래가 되고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매각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요번에 관악구 매각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어요. 자, 첫 번째 매각 사례인데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한 도보로 한 7, 8분 거리 되는 곳에 있어요. 주택가이고 구로 디지털 단지는 여기 중공업 지역인데 업무 지역이잖아요. 그 업무 지역 그 옆에 주거 지역이라서 인구 밀도는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자, 먼저 25년 1월 달에 21억 8천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싼지 비싼지를 봐야 되잖아요. 감정가를 보니까 랜드북에서 20억이 되었고 부동산 플래닛에서 20억이 나왔어요. 이거는 은행 감정가는 최소한 21억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거의 은행 감정가로 매입이 된 거예요. 적당하게 매입이 됐어요. 그리고 연면적을 보니까 111평이 나옵니다. 연면적도 대지 면적에 비해 2배가 넘기 때문에 준수해요. 그런데 이제 이 건물이 앞으로 얼마나 내가 차익을 얻을 수 있냐를 따져보면 이제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싸게 적당하게 잘 샀지만 결국 내가 나중에 되팔았을 때 얼마의 차익을 남길 수 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14년에 17억 5천에 매입을 했고 최근에 21억 8천에 했는데 약 25%밖에 상승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25%가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10년 동안 25%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얘가 얼마나 상승할 것 같나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5% 정도, 그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지금 21억에 8천에 샀지만 결국 10년 있다가 24억, 25억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을 사신 분은 아마 이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주변에 안정적으로 임대 목적으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이 지금 위에가 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원룸과 투룸이 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마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올 거거든요. 아마 이 건물이 사무실이 있으면은요, 사실 수익률이 거의 많이 안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시장길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자체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업무 시설은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들어갔더라도 굉장히 싸게 있거나 공실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얘는 주택인 채로 매입이 됐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111평이니까 아마 이제 원룸, 투룸, 뭐 1층에 상가 받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한 700 정도 좀 나올 것 같아요. 관리비까지 포함해서 700 정도면 한번 수익률 계산을 해볼게요. 수익률 한 4.2%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물은 수익률 보고 매입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여기서 우리가 차익을 남기려면은요, 이 금액에 매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 그러니까 얘를 한 17억, 18억에 샀으면 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한 4, 5억은 싸게 사갖고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얘 17억, 18억에 사서 내가 바로 재팔아도 한 2, 3년 있다가 22억, 23억은 받거든요. 그러면 4, 5억 정도 남기고 엑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감정가로 시세 정도에 사긴 샀지만 결국 내가 엑시트 할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도 연세가 있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임대 목적으로, 월세 따먹기 목적으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두 번째 매각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건물이고요.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사당역에서 초역세권, 바로 이제 대로변, 여기가 이제 잡종질에서 앞에 이제 숲이 있어갖고 대로변 건물이에요. 상업지역이고 매매 금액은 이제 80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평당 1억 7,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건물이 그럼 시세를 한번 봐야죠. 얼마나 이게 잘 매각이 됐는지. 감정가를 보니까 랜드북에서 142억이 나왔고요. 부동산 플래닛에서는 140억이 나왔어요. 이 건물은 한 140억 정도 예상을 해보는데 이게 140억인데 180억에 거래가 되었죠. 근데 이 주변에 보니까 한 평당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면이거든요. 이면인데 한 1억 1,800에 거래가 되었는데, 그럼 이 AI 추정가라는 게 사실 요 대로변도 같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AI 추정가를 내거든요. 물론 대로변은 조금 더 높게 AI 추정가를 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리모델링을 또 했어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은행 감정가는 실질적으로 한 160억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 감정가보다도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된 거죠. 요즘에는 이제 불황이기 때문에 은행 감정가랑 시세랑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매매가가 더 높게 나온 거죠. 감정가보다 160억 정도 예상을 해보고, 근데 이제 얘가 나중에 또 엑시트를 얼마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얘를 과연 또 잘 매입을 한 건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연면적이 500평이에요.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아무리 뭐 입지가 좋아도 연면적이 200평, 300평밖에 없으면 얘는 진짜 아무것도 활용 가치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는 건물이에요. 근데 얘는 500평이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마 수익률도 한 5,500에서 많게는 6,000 정도까지 임대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 180억이지만은 한 6,000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4% 가까운 수익률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참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보시면 2022년 9월에 130억에 매입을 했어요. 사실 2022년 9월이면은 고점이잖아요. 이때 130억에 매입을 해서 80억에 매각을 했단 말이죠. 결국 이 사람이 승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거를 산 거죠. 그냥 시세대로 산 거예요. 시세대로. 나중에 지가 상승 차익을 보기 위해서 산 것 같아요. 130억에 사서 이분이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이 건물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알루미늄 판넬이거든요. 그러니까 외장을 그냥 더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태에서 알루미늄 판넬 더 씌운 겁니다. 그리고 1층, 2층은 도장을 한 거고요. 이게 사실 리모델링 비용이 이렇게 하면은요 많이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얼마나 나오는지 좀 계산을 해보면은요, 제가 봤을 때 1, 2층 도장하고
또 내부의 계단이나 이런 뭐 화장실 좀 수리하고 그러면은요 한 1억 5천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건물 500평이지만 간소하게 리모델링 하면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준신축급처럼 아주 화려하게 보이죠. 처음에 130억에 매입하신 분이 굉장히 잘하신 투자죠. 굉장히 보수이신 분입니다, 이분은. 그러면 리모델링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미리 한번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로가 15m예요. 그리고 옆에 가로도 한 15m. 그리고 옆쪽으로 약간 이렇게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m, 3m 해서 가로 15m, 또 옆가로 15m, 그리고 6m 정도 또 있어요. 그리고 높이를 보면은요, 자 지금 리모델링 계산을 유추해 보는 겁니다. 지금 요 알루미늄 판넬이 하나, 둘, 셋, 넷, 5개 층이 올라가 있거든요. 3.5m씩 잡으면 5개면은 3.5 곱하기 5, 17.5m입니다. 그러면 높이가 17.5m. 이거를 15m, 15m, 15m 더하기 15m 더하기 3m, 33m죠. 총 33m 곱하기 높이 17.5m를 해보면은요, 총 557해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외장 이 알루미늄 판넬이요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면 보통 한 15만 원에서 한 해배당 20만 원 정도 합니다. 평균 잡아서 8만 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557 곱하기 18만 원 하면 이 외장 한 1억 정도 되는 겁니다. 외부 판넬 1억, 시공비 재료비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 외부 판넬 1억이 들어가고 요 도장 했잖아요. 요 도장 해도 뭐 1, 2층 요거 하는데 한 5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화장실까지 다 했다면 화장실이 2개씩, 남녀 2개씩 6개 층이니까 12개거든요. 하나에 300만 원씩 3,600에 나와요. 그리고 도장이 한 600 나오면 한 4,200 정도. 12개 3,600 도장 한 600. 그리고 내부의 페인트, 조명 이런 거 만약에 했다고 쳤을 때 한 돈 1,000만 원. 그러면 총 공사 비용은요 대략 잡아서 1억 3,600, 1억 4,600, 1억 5,200이 나오죠. 이 건물은요 엘리베이터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억 5,200으로 이런 건물이 탄생을 한 겁니다. 자, 원래 이랬던 건물이 이렇게 바뀐 거죠. 1억 5,200을 주고 이런 효과를 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0억에 판 겁니다. 이분은 차익을 얼마나 남겼냐면 한번 계산해 볼까요? 130억에 매입을 했죠. 그리고 공사 비용이 한 1억 5천 들어갔어요. 그리고 18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40억을 남겼고요. 아마 대출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 돈 32억 들어가서 180억 매각했으니까 36억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100%의 수익을 발생을 시킨 겁니다. 상당히 고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도 굉장히 간소하게 하셨고 최저 비용을 하셨고 또 연면적이 500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연면적이 200~300평이면은요 수익률도 안 나와서 이거 매입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면적이 500평이기 때문에 임대료 최소 5천에서 6천 받거든요. 그러면 임대 수익률은 3.5에서 4% 가져가는 거죠. 180억에 매각을 했어도 5,500 정도 된다고 치고 6억 180억. 자, 수익률 3.8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람이 130억 샀어도 수익이 3.8% 나오니까 매입을 한 거예요. 매입하시는 분은. 사실 등기부에 130 찍혀 있으면 매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사실 과거의 이력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꼭 투자를 잘 못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항상 과거에 얼마에 팠는지가 되게 궁금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는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시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수익률 보고 또 이 입지, 사당역 초역세권의 코너의 입지, 이 입지를 보고 투자를 하신 거죠. 보면 이제 180억에 올 현금을 샀더라고요. 조합에서 샀습니다. 조합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 수익률로 가져가시려고 투자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매각 사례 한번 다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니까 또 이걸로 좀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매주 이런 방송을 계속 제가 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혹시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그때 또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